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곰디입니다.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에는 그림책을 통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었는데요. 오늘은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해녀들의 이야기를 그림책을 통해 하려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해녀라는 해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 그리고 해녀복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해가지고 또 친숙하기도 하죠. 네, 오늘은 이 그림책을 통해서 해녀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정말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음악을 듣고 와서 그림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태연의 제주도 푸른밤을 듣고 오겠습니다.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만 199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떠나요 둘이서 힘들 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애가 살고 있는 곳.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애가 살고 있는 곳. 태연의 제주도 푸른밤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그림 에바 알머슨, 글
고이영, 난다에서 출간한 엄마는 해녀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다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바다가 기지개를 켜면 파도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습니다. 하얀 파도의 이는 좀 큽니다. 우리 집 지붕만큼 커다란 것도 나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하얀 파도의 입이 나를 꿀꺽 삼키는 꿈을 꾸다 살짝 오줌을 지른 적도 있습니다. 엄마, 파도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얘야, 바다는 더 무시무시한 곳이란다. 근데 왜 매일 바닷속을 들어가나요? 매일 들여다봐도 안 보이는 게 바다의 마음인걸. 바다 위에는 색색의 공처럼 알라리 퇴학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나는 바다를 감시하러 나왔습니다. 파도가 그 큰 이로 엄마의 다리를 개처럼 꽉 물고 안놔줄까 봐서요. 저기 어디쯤 엄마표 꽃태왁이 있을 텐데. 엄마표 태왁은 엄마만의 꽃태왁입니다. 멀리서도 내가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엄마는 엄마만의 태왁을 꽃무늬 천으로 더 씌웠답니다. 태왁이 꼭 호박처럼 생겼어요. 속을 다 파낸 호박처럼 태왁은 가볍단다. 소녀는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는 엄마가 걱정스럽습니다. 바다의 일렁이는 하얀 파도는 소녀의 집을 삼킬 만큼 키가 클 때도 있기 때문이죠. 소녀의 이런 마음을 아는 엄마는 바다에 나갈 때마다 꽃태왁을 챙겨 나갑니다. 태왁의 사전적 의미는 해녀가 물질을 할 때 가슴에 받쳐 몸이 뜨게 하는 공 모양의 기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해녀들의 작은 튜브라고 할 수 있죠. 소녀는 바다로 나간 엄마가 걱정될 때마다 꽃태왁을 보며 안심을 합니다. 멀리서도 엄마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소녀의 눈에는 엄마가 바닷속 대장입니다. 잠수를 잘해서 잠수대장, 물고기를 잘 건져서 건지기 대장, 전복도 잘 따서 따기 대장, 미역도 잘 줍기 때문에 줍기 대장입니다. 소녀의 집 목욕탕보다도 넓고 깊은 바닷속에서 엄마는 숨을 잘도 참습니다. 숨을 잘 참는 덕분에 잠수대장, 건지기 대장, 줍기 대장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엄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소녀의 할머니인데요. 소녀의 할머니는 엄마보다 키도 손도 몸집도 작지만 바다에서 건져낸 그물은 언제나 엄마보다 더 묵직한데요. 그 이유가 궁금했던 소녀에게 할머니는 바다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단 한 번도 바다를 떠나지 않았던 할머니에게 바다님이 주는 선물은 언제나 그물 속에 가득이지요. 엄마는 소녀가 태어나기 전 바다가 싫어 육지로 떠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지에 있는 미용실에서 일을 했던 엄마는 육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바다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엄마가 있는 그 바다를 말이지요. 엄마는 할머니가 평생을 살아온 바다, 할머니를 바다에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할머니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해녀의 딸로 태어났으니 자신 역시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숙명처럼 느껴졌던 엄마입니다. 그렇게 엄마는 제주 바다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할머니와 엄마는 바다에 나가 열심히 물질을 했습니다. 그날 엄마는 바다 깊은 곳에서 주먹 2개보다 더 큰 커다란 전복을 발견했습니다. 숨이 탁 막히고 가슴이 죄어오는데도 그 전복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손을 더 뻗어 바다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는 눈앞이 흐려지고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근방에서 물질을 하던 할머니가 엄마를 힘겹게 물 밖으로 건져 올렸습니다. 바다는 해녀에게 언제나 풍요로운 일터입니다. 오늘 전복을 캐어도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은 쉼없이 베풀어주는 바다의 넓은 마음 덕분입니다. 다만 바다는 인간의 욕심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해녀보다 조금 더 벌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가는 바다가 그녀의 목숨을 집어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바다가 정해놓은 규칙이기도 합니다. 큰 전복을 따기 위해 평소보다 더 오래 숨을 참던 엄마는 바다로부터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간의 지나친 욕심은 인간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엄마는 전보다 더 바다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다짐합니다. 다음 날 어제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는 듯 태연하게 할머니와 엄마는 바다에 나갈 채비를 합니다. 헤엄을 잘 치기 위해 물갈퀴를 챙기고 물살을 잘 넘보기 위해 큰 누니도 챙깁니다. 바닷속에 잘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돌 허리띠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소녀는 할머니에게 스킨스쿠버처럼 공기통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바닷속에도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지 않겠냐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소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주는 만큼만 가져오자는 것이 해녀들만의 약속이라고 말이죠. 소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해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다로 향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바다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렇기에 산소 마스크나 공기통 같은 인위적인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녀는 넓고 깊은 바다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숨만큼 주어진 수확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엄마와 함께 바다로 나가며 오늘도 매일 하는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수만큼만 있다 오거라. 네, 엄마는 해녀입니다의 저자이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고희영님은 제주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제주 바다를 헤엄치던 해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해녀를 읽고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스페인 출신의 화가 에바 알머슨을 만나서 이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고, 이 그림책을 통해 자신들의 고향과 꿈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명확한 방식으로 해녀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에 작가는 글 속에 제주 방언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제주보다 더 많은 해녀들 이야기로 내용을 확장하고 싶었다고도 합니다. 그림 작가 에바 알머스는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데요. 그가 어떻게 해녀를 알았을까요? 우연히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집어든 잡지를 통해 해녀를 보게 되었다는 에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제주도에 가서 해녀들을 만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6년 5월 제주도의 한 바닷가에서 해녀들의 물질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 그림들이 제주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 한데 실리면서 에바와 고희영 감독의 인연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해 9월 상하이에서 에바가 보았던 해녀 사진을 촬영한 김영선 작가까지 합류하여 제주도의 우도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그들 모두 해녀들의 작업을 가까이 지켜볼 수 있었고 또 해녀들의 집에 초대되어 가족이라는 일상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에바가 해녀들의 이야기에 그림을 입힐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직접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애정과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해녀의 삶을 바라본 그림책 엄마는 해녀입니다를 통해서 우리도 해녀들의 사는 법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프롬의 그녀의 바다입니다. 오늘의 바다 잔잔해 보여 모처럼 그녀는 기분이 좋은 걸 배를 타고서 먼 바다로 가네 까만 옷의 그녀가 오늘은 바람도 세지 않아서 모처럼 그녀는 기분이 좋은 걸 배를 타고서 더 깊은 곳을 향해 까만 옷의 그녀가 어허 물결치는 해초 속에서 어허 얼굴만 한 전복을 따고 어허 멀기만 한 삶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 얼굴을 내밀었네 오늘도 가쁜 긴 숨으로 살아있음을 노래해 어허이 물결치는 해초 속에서 어허이 얼굴만 한 전복을 따고 어허이 멀기만 한 삶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 빛으로 가네 어허이 물결치는 해초 속에서 어허이 얼굴만 한 전복을 따고 어허이 멀기만 한 삶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 얼굴을 내밀었네 저 넓은 바다 어느 곳을 그녀는 헤매였는지 오늘의 바다 잔잔해 보여 모처럼 그녀는 기분이 좋은 걸 배를 타고서 먼 바다로 가네 까만 옷에 까만
네, 프롬의 그녀의 바다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그림 안민승, 글 박은혜, 파우스트에서 출판한 숨비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숨비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숨비소리란 단어를 그냥 들었을 때에는 예쁘게만 들리는데 그 뜻을 알고 보면 그냥 예쁜 소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숨비소리란 해녀들이 물속에서 참았던 숨을 바다 위로 올라와 내쉬는 숨소리라고 합니다. 해녀들이 목숨이 달린 아름답지만 슬픈 소리지요. 내 이름은 올레야. 바다의 나라 제주에서 살고 있지. 호이 호이.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니? 우리 엄마가 내는 숨비 소리야. 어느 날 고요하던 바다에 세찬 바람이 불어왔어. 엄마의 숨비 소리가 파도에 실려 이어도로 사라졌지. 엄마, 엄마. 나는 바다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 엄마의 금빛 발자국을 따라 걷고 또 걸었어. 아, 동굴이다. 구멍숭숭 검은 몽돌 넘어 진지 동굴이 얼굴을 내밀었어. 똑똑 이상한 소리가 들려. 꼬불꼬불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은 너무 무서웠어. 소리가 나는 어두컴컴한 동굴로 살금살금 들어갔어. 송악산 절벽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어. 어느새 내 뺨에도 눈물이 똑똑 떨어졌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스르륵 잠이 들고 말았어. 꿈속에서 아기 거북이가 된 주인공 올레. 올레는 다른 아기 거북들과 푸른 바다를 향해 기어갑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한 올레. 그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옵니다. 갈매기들이 친구들을 잡아가고 혼자 남겨진 올레. 호이 호이. 아기 거북 올레는 엄마의 숨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캄캄한 바다에서 엄마의 숨비 소리는 눈부신 빛이 되어줍니다. 용기를 내어 소리를 따라가는 올레. 그런데 무시무시한 상어가 나타납니다. 너무 무서워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엄마의 숨비 소리가 가까이 들려오고 엄마 거북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져 아기 거북을 구합니다. 상어의 날카로운 이빨 자국으로 등껍질이 가득해졌어도 엄마는 아기 거북이를 꼭 안아줍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슬픈 이야기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주 출신 작가인 박은혜님은 자신의 고향을 배경으로 해녀 엄마의 사랑 이야기를 그림책에 담았는데요. 숨비 소리에는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꿈을 통해 그림책 주인공 올레는 숨비 소리에 담긴 엄마의 헌신적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이 그림책을 통해 저희 엄마의 사랑을 또 딸에 대한 제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딸과 함께 읽으면 더 좋을 그림책 숨비소리였습니다. 이기쁨님의 숨비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라라라
네, 이 기쁨의 숨비 소리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그림 정이나, 글 김미희, 책내음에서 출판한 바다로 출근하는 여왕님입니다. 우리 이모는 7살 때 장군처럼 용감했어요. 빨판을 팔락이며 바동되는 문어를 맨손으로 꽉 움켜쥐었지요. 녀석 겁도 없이 커서 상군이 되고도 남겠어. 해녀들은 어린 이모를 보고 놀랐어요. 망사리에서 도망쳤으면 얼른 바다로 갈 것이지. 하필이면 꼬막 손에 다시 잡혔누. 해녀 할머니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7살 꼬마는 어른이 되었어요. 이모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그게 가장 용감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장군을 몰라봤어요. 이모는 점점 지쳐갔어요. 눈물 흘리는 날이 늘었어요. 눈물은 바다 맛이었어요. 이모는 문어를 잡았던 때를 떠올렸어요. 용감한 장군이었던 때를요. 고향으로 돌아가 상군이 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나는 작아서 못 입는 건데 아쉬운 대로 옷 입다가 나중에 새로 사렴. 이웃집 해녀 아주머니가 고무 잠수복을 내줬어요. 다른 아주머니들은 오리발과 장비를 챙겨주었고요. 잠수복은 답답하고 어색하기만 했어요. 물질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으며 한마디씩 달랬어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제주 사투리로는 사랍치민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이모는 결국 살아냅니다. 상군 해녀들의 도움을 받으며 여왕님으로 우뚝 서게 되죠. 지금부터 여왕 즉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딱 달라붙는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 까만 고무 모자를 쓰고 허리에 납작한 뽕도를 두르고 전복 따는 비창을 차고 머리에 척 왕관을 얻고 오리발을 안고 물가로 갑니다. 이제 이모는 상군 해녀가 되었습니다. 이모는 또 다른 아기 해녀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해녀들은 새로운 애기 해녀가 망사리를 스스로 채울 수 있을 때까지 자신들이 딴 전복이며 소라를 가득 담아줍니다. 해녀들은 망사리를 채워주며 나중에 꼭 갚아라 라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셈과 해녀들의 셈은 조금 다릅니다. 해녀들의 말은 나중에 자기에게 갚지 않고 그때 들어온 애기 해녀에게 갚으라는 뜻인데요. 자기들도 다 애기 해녀였을 때 누군가 자신의 망사리를 채워주었다고요. 새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녀들은 서로 힘을 나누는 일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해녀들은 나이가 든 해녀들을 위해 얕은 할망바당도 남겨둡니다. 물질을 잘하는 상군 해녀는 더 멀리 헤엄쳐서 깊은 바다로 나가야만 합니다. 해녀들이 매일 바다에 나가 숨을 참을 수 있는 건 이런 의리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김미희 작가님의 어머니는 해녀였다고 합니다. 작가님에게 해녀들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바다에 몸을 맡기는 해녀들의 삶은 그저 고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나이가 되자 해녀의 삶에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해녀들의 삶은 오늘을 바다에 맡기고 순리대로 사는 삶,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삶, 숨이 차오르더라도 자기보다 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사람을 돕는 삶이었습니다. 작가는 해녀들의 아름다운 삶을 글로 옮겨 담았습니다. 그림을 그린 정인아 작가님은 돌담과 바다의 풍경에 주인공의 마음을 투영했는데요. 도시에서 상처받은 주인공의 마음은 꽉 막혀있는 현무암으로 표현했고, 처음 들어간 바다는 거세고 무섭게, 상군해녀가 된 다음 들어가는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포근합니다. 섬세한 터치와 색감, 때로는 거칠게 표현된 바다는 책의 내용과 잘 어우러져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다로 출근하는 여왕님이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수연의 해녀의 꿈입니다. 반짝이는 물결 속에 오늘도 살아 숨쉬네. 저 넓은 바다를 돌아 소중한 꿈을 캐는다. 다 떠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았었지만 숨이 막혀 포기할까 했지만 행복한 일상의 바닷속으로 또 들어가. 언제라도 날 감싸 안아준 어머니의 바다 그 속에 텃밭처럼 자라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떠내려간 내 젊은 날의 시간 또다시 밀려드는 끝나지 않은 희망. 언제라도 날 감싸 안아준 어머니의 바다 그 속에 텃밭처럼 자라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파도에 떠내려간 내
나도 너무 많았었지만 숨이 막혀 포기할까 했지만 행복한 일상의 바닷속으로 또 들어가. 네, 한수연의 해녀의 꿈을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그림 이명애, 글 오미경, 출판 모래알, 물개 할망이라는 그림책인데요. 글 작가 오미경님은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와 아일랜드 물개 설화를 연결지어 새로운 해녀 이야기를 만들었으며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기 위해 할망의 대사에 제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림 작가 이명애님은 제주 해녀의 모습을 사실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 그렸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제주 바다를 다채로운 이미지로 설득력 있게 표현했습니다. 덕분에 평생 거친 파도와 바람을 품고 살아온 제주 할망들의 강인한 삶과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달밤 외로운 어부가 바닷가에서 춤추는 물개 여자에게 반했어. 물개 여자는 용왕님의 딸이야. 여자는 밤마다 물개 가죽을 벗고 춤을 추었지. 어부는 물개 가죽을 몰래 감추고 물개 여자와 함께 살았어. 물개 여자는 바다가 너무도 그리웠지. 그러나 어부는 물개 가죽을 돌려주지 않았어. 아이를 하나 낳도록 말이야. 우리 할망은 물개야. 오늘도 나는 할망을 기다려. 저 멀리서 연꽃송이가 동동. 할망이 태왁을 안고 돌아오고 있어. 할망의 망사리에는 언제나 푸른 바다가 넘실넘실. 할망이 용왕님의 딸이라 그런 거래. 하지만 할망을 기다릴 때면 언제나 조마조마해. 할망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이게 꿈은 아니겠지? 할망이 나에게 물개 옷을 선물로 줬어. 드디어 할망을 따라 바다에 들어가게 됐어. 할망이 100번도 넘게 이렇게 말했어. 바닥에서 욕심내면 안 돼요. 물숨 먹으면 큰일 나는 조심하라게. 하지만 나는 그만 욕심을 내고 말았어. 나를 향해 다가오는 저 그림자는 할머니는 바다에서 탐나는 거 없었어? 있었쥬.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걸 지키젠 참았쥬. 할망이 지키려 한 것은 그 무엇보다 귀한 손녀이겠죠. 책의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제주도의 맑고 푸른 바다가 그리워지는 그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평생 물질만 하고 살아온 제주 할망의 모습과 할망이 물개가 되어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애를 태우는 아이의 마음이 그림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의 화자는 물질하러 간 할망을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아이는 사정이 있어서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요. 아이의 눈에는 할망이 용왕님의 딸처럼 크고 강인한 존재지만 아이는 할망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매일 애를 태웁니다.
할망에게 들은 물개 여자 이야기 때문이기도 하고 파도가 너무 거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직접 바다에 들어가 용왕 할망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할망은 아이가 더 자라야 한다며 말립니다. 드디어 아이는 할망과 함께 바다에 들어갑니다. 작품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이가 입수하는 것은 정식으로 물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 체험과 같은 활동입니다. 물질을 하기엔 아직 어린 나이니까요. 그럼에도 할망은 아이에게 평생 가슴에 품어온 말을 다짐하듯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에서는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반짝이는 것을 향해 손을 뻗다가 그만 물숨을 먹게 됩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판타지, 그러니까 용왕 할망과의 만남이겠죠. 그런 판타지와 바닷속에서 벌어지는 아찔한 생사의 갈림길을 엮어서 표현한 장면들은 정말 이 작품의 백미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숨을 참아가며 물질을 해온 제주 해녀의 삶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숨을 참고 노동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과하게 욕심내지 않은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긴 세월 동안 물질하며 살아온 것은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용왕님이 용왕 할망인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용왕 할망은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꺼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자애롭고 풍성한 존재입니다. 물질을 잘하는 해녀를 두고 용왕님의 딸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제주의 거친 파도와 바람을 품고 소중한 것을 지키며 살아온 제주 할망들의 강인함은 용왕 할망의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그림책은 그림 장춘영, 글 김연아, 키 큰 도토리에서 출판한 나는 해녀입니다. 나는 해녀입니다의 주인공인 김봉래 할머니는 제주도에서 기장군으로 출향한 육지 해녀입니다. 제주도를 떠나 육지로 옮겨온 해녀를 육지 해녀라고 하지요. 젊었을 때 억척스럽게 일을 하며 삶을 개척했던 김봉래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어린 아이처럼 구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한 것은 바다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힘차게 물질하던 젊은 날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할 테고 육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눈물을 바닷속에서 마음껏 흘리던 때가 떠오르기도 할 테지요. 이 책에는 김봉래 할머니의 고단하고 힘든 삶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가을이가 황금빛 털을 휘날리며 바닷가를 뛰어다녀요. 짭조름한 냄새를 맡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다가 빼꼼 열린 파란 대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96살 해녀 난장할망이 툇마루에 동그랗게 앉아 있어요. 뻣뻣한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하면서 등 굽은 새우처럼 꿈틀꿈틀, 삿갓 껍데기에 몸을 숨긴 따개비처럼 느릿느릿. 멍멍. 너는 누구니? 나는 신랑 기다린다. 가을이가 짖으면 엉덩이를 토닥거리며 환하게 웃던 난장할망이 이제는 눈을 끔뻑이며 누구냐고 물어요. 난장할망은 오래전에 바다로 떠난 할아버지를 기다린대요.
평생 바다를 신나게 휘젓던 난장 할망은 이제 아이가 되어버렸나 봐요. 빨간 사과를 보며 멍게라 외치고 물이 찰랑찰랑한 고무대야에 머리를 넣고는 전복을 따준다고 해요. 그러다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호잇 호잇 숨비 소리를 내기도 하지요. 난장할망은 제주도에서 기장군 신안마을로 왔습니다. 아픈 아이를 살리기 위해 거센 파도를 헤치고 육지로 온 거예요. 할망은 이곳 바다에서 열심히 물질을 했습니다. 인어처럼 헤엄치며 소라며 해삼, 전복, 고등을 땄지요. 그 돈으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생활도 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곱디 곱던 난장할망은 이제 나이가 들어 잘 걷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도 바다에 발만 담그면 아픈 게 싹 낫는다고 하니 난장할망은 바다가 정말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할망은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할망이 바다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할망의 남은 꿈은 무엇일까요? 이 책을 쓴 김연아 작가님은 기장 바닷가에 살며 해녀 이야기를 썼는데요. 2020년부터 기장 군보에 기장군 18개 갯마을과 해녀 이야기를 연재했고 해녀 할머니들의 자서전인 나는 해녀다. 기장군 1세대 해녀 자서전을 썼습니다. 김복리 할머니는 자서전에 실린 6 해녀 할머니들 중에 한 분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다는 할머니의 소원을 작가는 자서전에 이어 그림책으로 다시 이루어 드린 것이죠. 그림을 그린 장준영 작가는 아름답고 잔잔한 그림으로 김복리 할머니의 일생을 육지에서의 힘든 삶과 바닷속에서의 자유로움을 대비시키며 잘 표현해냈습니다. 네, 제주 해녀는 제주섬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제주 해녀는 강인한 생활력과 지혜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육지의 밭과 바다의 밭을 오가며 때로는 멀리 떨어진 지역과 나라의 바다에까지 나가 물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를 잃지 않았고 지혜로운 민속을 전승했죠. 그렇기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도 등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해녀들에 관한 그림책을 가족들과 함께 읽으며 이러한 해녀들의 나눔과 배려, 공동체의 문화를 배워보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꿈꾸는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요. 104.9MHz 또는 모바일 앱 옥천 FM을 통해 청취 가능합니다. 유튜브 OBN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 시청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곡은 김목인의 해녀와 바다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원래부터 해녀인 사람이 있겠냐만 배 위에서 태어난 이도 있다. 하필이면 때도 1950년 바깥도 험한 물속처럼 고단했던 때 얕은 물에서 물질 배워 바다로 나가면 제주만 아니라 저 멀리 육지 강원도 전라도 일본도 갔다 해안 불턱에서 보낸 많은 날들이여 3월에 자당배 타면 8월에 돌아온다. 동생들
줄 치마와 과일들 사서 한가득 돌아온다. 일찍부터 헤엄쳐 놀던 아이들은